콘텐츠 강의를 하는데 굳이 이 그림을 왜 들고 왔을까요? 나이, 떡국, 설날? 네. 장금이. 네. 여기에서 콘텐츠가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요리. 좋아요. 콘텐츠 요리. 한복 떡국 고명. 좋습니다. 제가 늘 이제 저 책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책에서도 제가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음식에다가 많이 비유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요 안에 들어간 이 안에 그릇 안에 담겨있는 이 음식을 저는 보통 콘텐츠로 비유를 하고요. 그럼 요 밖에 있는 그릇은 어떤 게 될까요? 음식이 콘텐츠라면 밖에 담긴 이 그릇은 카페. 네. 또 뭘까요? 네, 맞아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개인 채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큰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카페이든 블로그이든 이제 그런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콘텐츠라는 말 자체를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내용물인 거고 그걸 어느 그릇에 담는지 어떤 플랫폼에 담는지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이걸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는 이제 콘텐츠라는 걸 만들 때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서 그걸 먹는 사람이 누구인지 타겟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걸 어떤 상황에 먹는지를 생각해보면, 실제로 냉장고 안에 이제 다들 요리하시잖아요? 문을 열고 봤을 때, 아, 이런 재료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소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재료를 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뭘 먹이지? 라고 생각을 할 때 먹는 사람이 아이인데 어른들이 먹는 그런 음식하고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떡볶이를 하는데 조금 덜 맵게 하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먹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음식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요리가 달라지고 시의성이라는 건 우리 아이가 아침에 간식으로 먹는 요리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고 혹은 저녁에 밥으로 먹는 걸 수도 있고 정말 아이가 아니라면 어떤 제사상에 들어가는 음식일 수도 있고 저녁상에 들어가는 음식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같은 재료를 갖고도 먹는 사람에 따라서 혹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요리가 달라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경험도 마찬가지로 경험이 아니라 이제 콘텐츠는 소재인 거죠. 소재가 경험이 되고 경험이랑 어떤 그런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콘텐츠에 냉장고에 있는 재료처럼 그런 소재라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한테 팔 것인지에 대한 것을 타겟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내가 뭘 팔지에 따라서 전체적인 콘텐츠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편하게 질문 주시면 돼요. 네. 질문이 나오면 내가 예시를 설명해야지 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이 시간에 굉장히 쉽고 그리고 명료하고 그 다음에 당장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큰 그림으로는 우리는 경험과 상품,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를 쓸지 경험과 상품, 소재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콘텐츠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가 어떻게 돈이 되는지 이 3단계로 이해를 할 거예요. 네, 됐죠. 이거는 약간 그냥 빠르게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대치동 원장님을 30년차 되신 대치동 원장님을 컨설팅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가진 경험은 30년 동안의 학원을 운영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타겟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운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학원을 이제 막 오픈하는 학원 원장님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세 사람에게 타깃을 정해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콘텐츠를 만약에 팔려고 해요. 그러면 학원 선생님들에게는 30년 동안 운영한 학원 노하우가 이제 그걸 콘텐츠로 만들어서 노하우를 팔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학원 운영 방법에 대해 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했던 어떤 공부를 가르쳤던 노하우를 가지고서 아이들에게 그대로 그걸 적용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고요. 당연히 학원비를 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동안의 아이들을 이제 수업을 하면서 키워냈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엄마들한테 컨설팅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험이나 타깃과 노하우 이런 상황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뒷부분에서도 계속 사례는 나오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제가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저는 늘 강의를 진행할 때 이게 무료 강의든 유료 강의든 사실 전혀 상관없이 항상 준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파악을 하고 이분들이 어떤 채널들을 운영하는지 그것까지 다 체크를 한 다음에 그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는 편인데 오늘은 약간 그냥 개인적으로는 조금 워낙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아쉽게도 그런 이제 파악 없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난이도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게 만약에 너무 어렵다, 정말로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거는 남들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되세요. 네. 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봐봐요. 이번에는 이런 거예요.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릇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내용물이 컨텐츠인 거고 그걸 담고 있는 그릇이 있는데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채널들이 가장 쉬우세요? 이건 질문입니다. 각자가 어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이 채널이 제일 편해요 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좋아요. 공짜 채널. 카페에는 사실 난이도가 있는데 카페가 편하다 하시는 분도 있네요. 아무래도 블로그가.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대부분은 인스타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뭐 혹은 카페도 있고 많이 있지만 아마도 블로그가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돈으로 바꾸는데 저는 늘 블로그를 가지고 돈 버는 거에 대한 강의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먼저 나눠요. 남의 이야기로 내가 돈을 버느냐, 그리고 내 이야기로 돈을 버느냐. 자, 남의 이야기로 돈을 버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남의 이야기로 돈 버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뉴스, 연예, 이야기, 기사. 자, 내 이야기로 돈 버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블로그로 지금 돈 벌고 계신 분 계세요? 나는 블로그로 수익을 내고 있다. 나는 블로그로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벌고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여행 후기 경험 리뷰 좋습니다. 일상 여행 맛집 경험. 벌고 싶어요. 네. 보통은 남의 이야기로 돈을 번다는 거는 체험단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물건 후기 좋아요. 네, 청약 블로그 좋습니다. 일단 계속 답이 막 딴 방향으로 가서 그냥 열어드릴게요. 남의 이야기로 돈을 벌과 내 이야기로 돈을 버는 게 있는데 남의 이야기로 돈을 벌면 보통은 이런 거예요. 위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뷰하는 경우 체험단을 하거나 원고단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내가 대신 키워주거나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컨텐츠를 올린 다음에 하단에 있는 광고 수익이 붙거나 물론 이거는 내 이야기로도 벌 수 있고요. 제휴 마케팅을 하거나 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의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청약 같은 경우도 사실 내 이야기라기보다는 부동산 정보, 청약에 대한 정보를 담아서 그걸로 돈을 버는 거죠. 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경험이라든가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의나 컨설팅,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이야기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프로젝트 리더를 하거나 상품 서비스, 요즘에 가장 흔한 뭐 PDF 파일을 파는 이런 것도 다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책을 써서 버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큰 틀에서 나는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까라고 생각했을 때 난 다른 사람 이야기로 돈을 벌어야지 혹은 내 이야기 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게 더 돈 벌기가 쉬울까요? 내 이야기로 버는 게 더 쉬울까요? 남의 얘기로 버는 게 더 쉬울까요? 좀 더 나는 빠르게 돈 벌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남의 이야기. 네, 왜요? 왜 남의 이야기로 버는 게 쉬울까요? 남의 이야기로, 네, 소집이 빠르고, 내 이야기요. 네. 네, 맞아요. 광고 대행 많이 하고 블로그 홍보 많이 해요. 네. 남의 이야기로 보통 버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냥 뭐 예를 들어 제가 핸드폰 리뷰만 하더라도 이 IT 관련된 리뷰를 쌓아놓고 그에 관련된 체험단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냥 쉽게 저는 블로그로 돈 한 번도 못 벌어봤는데요 라고 그러면서 저는 돈이 벌고 싶어요 라고 하시고 피터팬 저한테 블로그 강의를 해주세요 라고 만약에 한다면 저는 체험단만 가지고서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한 달 이내에 바로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쉬워요. 남의 이야기로 돈 버는 거는. 다만 체험단이나 블로그 대회나 이런 걸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내 이야기로 돈 벌고 싶다. 남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약간 상단이 있어요. 약간 상단이 있어서 벌 수 있는 한계는 아니지만 네. 하지만 강의나 컨설팅이나 이런 거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치는 사실 내가 매기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매겨주는 거긴 하지만 상단이 거의 없거든요.
강의를 몇백만 원 판다고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의나 컨설팅 같은 경우는 그 가치로 바꿔줄 수 있으면 그거 이상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제가 다른 그 PPT 진행할 때 있던 화면 부분인데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져와 봤고요. 보통 이런 거. 제품 체험단 같은 거, 원고단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피부과 우리 오픈했는데 여기 와서 한번 마사지 받고 리뷰 한번 써줘.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에드포스 광고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분은 이제 교수님이셨는데 저한테 컨설팅 받고 지금은 굉장히 유명해지셨어요. 막 세바시에도 나올 정도로.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들어서 그걸로 강의나 컨설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본인의 이야기로 돈을 버는 거고요. 앞단에 두 번에 이제 남의 이야기 쪽이고, 여기에 계시는 이분도 이제 저랑 컨설팅을 하고, 인스타 같은 거 돈 주고 광고 태웠는데 한 번도 안 팔리던 거를 이제 블로그에다가 저랑 같이 컨텐츠 만들면서 5일 만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5일 만에, 그 피부과 리뷰 썼다 경찰서 입건되지 않았냐고. 근데 이제 딱 피부과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체험단이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휴 마케팅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스마트 스토어 연동 요즘에 많이 하죠. 그리고 티스토리나 구글 애드센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맞아요, 클리닉. 병원은 후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원은 후기가 안 되기 때문에 병원 콘텐츠에서는 후기를 다룰 수가 없고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5,000명 들어오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으세요? 하루에 500명 들어오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으세요? 아마 제가 진행을 조금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5,000명이요. 5만 명이요. 좋습니다. 5,000명 되는 블로그가 더 돈이 될까요? 500명 들어오는 블로그가 더 돈이 될까요? 어떤 블로그가 더 돈이 될까요? 케바케. 네. 알 수 없다. 맞아요. 보통은 나는 이왕이면 많이 들어오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은 하지만 실제로 어떤 블로그가 돈을 더 많이 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돈 되는 블로그를 운영하면 돈이 더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500명이 들어와도 진성 고객들이 들어오고 그 500명의 전환율이 전부 다 이제 수익으로 연결된다면 사실 500명까지 아니더라도 100명, 200명만 들어오더라도 당연히 수익으로 연결이 되고요. 5,000명, 10,000명, 50,000명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그 컨텐츠가 그냥 광고 수익으로만 연결되는 예를 들어 드라마라던가 어떤 리뷰 같은 거, 영화 리뷰 이런 거는 실제로 그거 가지고서 물론 나중에는 블로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광고 수익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5,000명, 하루에 5만 명 들어오는 블로그보다 300명, 500명 들어오는 블로그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런 컨셉으로 더 많이 운영을 해왔고요. 그래서 방문자 수보다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뭔가 컨텐츠로 돈을 벌고 싶다 하면 방문자 수보다는 내가 쓰고 있는 컨텐츠들이 돈하고 연결되는 컨텐츠인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은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떤 콘텐츠를 담아야 될까요?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글들을 쓰면 될까요? 쉽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어떤 그 안에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보통 이런 거 물어보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죠. 저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거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쓰다 보면 계속 막히고 도대체 쓸 거리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아요? 어떤 거 쓰세요 라고? 꾸준히 쓸 수 있고 도움되는 거. 그냥 왜 대답이 안 나오죠?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거 쓰세요. 막 잘하는 거 쓰세요.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좋아하고 잘하는 거, 막 일기, 일상 이런 거 쓰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거 하면 돈 되나요? 좋아하고 잘하는 걸로 돈 바꿀 수 있을까요? 돈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돈은 될 수도 있지만 네, 보통은 이제 좋아하고 잘하는 거 너무 흔한 대답이고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저는 콘텐츠를 만들 때 제가 좋아하는 걸 콘텐츠로 담거나 제가 잘하는 걸 콘텐츠로 담아서 돈으로 바꾸진 않았고요. 저는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었냐면 제가 이제 아마 우리 그 피터팬에 지금 제가 칼럼 쓰면서도 거기다가 담아드렸는데 제가 콘텐츠를 접근하는 방법은 보통 불만 아쉬움, 그리고 어떤 이제 불평, 불만, 아쉬움 약간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결국에 돈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각자가 콘텐츠로 돈을 벌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쓸까요? 혹은 사람들은 왜 저한테 돈을 쓸까요? 공감력? 네, 해결해 주면 좋아요. 공감력, 사람들의 문제 해결, 또
정보나 불편 해소하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알려주는 거. 네, 맞아요. 보통은 그냥 되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콘텐츠가 상대방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거나 그 사람의 돈을 아껴주거나 그 사람의 시간을 벌게 해주면 그러면 여러분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보통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걸 내가 만약에 해결해 줬어. 그럼 그 사람은 시간을 아낄 수 있겠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그걸 아껴줬어요. 혹은 이 사람이 돈을 너무 벌고 싶어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게 해줬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은 저한테 돈을 쓰겠죠. 그래서 그냥 되게 간단히는 그 사람들의 돈을 벌게 해주거나 돈을 아껴주거나 이 사람의 시간을 아껴주면 저는 돈을 벌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써야 되는 콘텐츠의 방향인 거고요. 그게 바로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불만부터.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20대에 다녀왔고요. 27살에 다녀왔고 그리고 이제 30살 정도부터 블로그와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거로 수익을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1,000만 원 이상씩 수익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의 기전은 뭐였냐면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갈 때쯤에는 너무 정보가 폐쇄적이어가지고 온라인상의 정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비자를 하나 신청하더라도 대행비가 막 10만 원, 20만 원이었어요. 근데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분이 혹시 계신가요, 여기에? 이게 유학을 가는 것과 워킹홀리데이 가는 거는 타깃의 특징이 달라요. 유학은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서 나는 어학연수를 하거나 대학을 갈 거야 라는 느낌이라면 네, 일본 좋아요.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분들은 일본 쪽까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호주나 뭐 뉴질랜드, 영국 이런 데 가는 분들은 대부분은 돈이 별로 없어요.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그 타겟 자체가 20대 애들이 돈은 별로 없고 그래도 해외에서 경험은 해보고 싶고 그리고 가서 영어도 배우고 일도 해보고 싶고 약간 이런 그런 학생들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뭐 예를 들어 200만 원, 300만 원 간신히 준비해가지고 20대에 가는데 비자 신청비 막 10만 원, 20만 원 대행비로 들어가고 현지에 도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숙소로 가는데 15만 원을 내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제 데려다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정보가 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녀와서 한 거는 그런 정보 돈 내지 않고 그냥 만들어서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 저는 2007년도에 다녀왔거든요. 굉장히 오래전에 다녀와서 그때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폐쇄적이어서 정보가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일상소재에 있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현지에서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콘텐츠로 만들고 나서 다녀와서 비자 신청하는 방법이나 이런 집 구하는 거, 일자리 구하는 거, 이제 무료 영어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콘텐츠로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이제 하이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희소성 있는 정보만 다룰 수는 없는데 일상 소재로 수익할 수 있는 방법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얘기 제가 그 워킹홀리데이 콘텐츠로 돈 벌었다고 얘기하면 같은 생각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1년에 호주에 다녀오는 워킹홀리데이 수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호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워킹홀리데이로 가는 수가 한 해에 어느 정도 될까요? 20대 애들이? 이거는 그냥 제 중간 질문이에요. 일상 소재 육박하는 수. 1년에 60만, 네네. 그렇게 많진 않고요. 6만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는 한 3만 5천 명 정도가 호주만 가는데 3만 5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하면 5만 명, 6만 명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5만 명 정도가 간다고 하면 다녀와서 그거를 자신의 이야기로 콘텐츠를 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유튜브를 만들고 인스타에 올리고 요즘에 좀 많아졌지만 그걸 블로그에다 쓰고 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5만 명이 갔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500명 될까요? 몇천 명? 1000명? 네. 네, 거의 없어요. 정말로 거의 없어요. 1만 명? 그러면 정말 정보가 너무 많겠죠. 전혀 10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실제로 제가 당시에 다녀왔을 때 거의 콘텐츠가 없었어요. 그때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콘텐츠가 특별하기 때문에 네가 돈 벌었어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어떤 걸 했어도 콘텐츠를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평범한 이야기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돈 버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서 돈이 됐어라는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냥 단순하게 여행만 해서도 그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들어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누군가는 정말로 이렇게 이건 사실 특별한 경험도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해진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다시 불만을 가졌던 게 뭐냐면 제가 2016년에 26기였나 그 공인중개사 시험을 5월 말부터 알아보고 그러니까 한 5개월 반 만에 시험을 바로 합격해가지고 이걸 딴 적이 있어요.
당시에도 제가 너무 아쉬웠던 게 진짜로 올라온 공인중개사 후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공부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저는 이제 학원도 막 옮기면서 너무 정보가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공인중개사 후기는 진짜 이렇게 없나? 라는 생각을 그때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었어요. 5월 말에 시작해서 거의 8월 달까지는 방학만 했고요. 9월 달, 10월 달 이제 학원에 가가지고 막 새벽에 일어나서 3시부터 막 이렇게 정말 막 서서 공부하고 막 이럴 정도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합격을 했는데 간신히 합격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합격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바로 한 거는 뭐였냐면 공인중개사 후기 단기간에 합격하는 방법을 제 블로그에다 연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해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 수가 몇 만인지 아시죠? 여러분 뉴스에 항상 나오잖아요. 막 30만 이렇게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합격하는 퍼센티지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과연 합격했다고 후기를 쓸까요? 그걸로 콘텐츠를 누군가 만들까요? 당연히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90% 이상, 95% 이상은 아마 안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의 접근은 제가 돈이 되는 콘텐츠를 맞아요. 불합격하는 사람도 많이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그걸 찾을 때는 또 되게 어려워요. 잘 안 나와요. 왜냐면 광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로 제가 찾을 때 너무 없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평소에 가졌던 어떤 아쉬움들. 예를 들어서 그냥 정말 되게 쉬운 예로 제가 에버랜드를 이제 초대받아서 갔는데 주차장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1주차장, 2주차장 막 이렇게 있는데 근데 거기에 발레 파켓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모르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 주차하고 싶었는데 나는 발레파켓 신청을 안 해서 거기 주차장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전 다녀와서 뭘 하냐면 에버랜드 주차하는 방법에 대한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전부 다 맞아요. 워킹홀리데이도 그랬고 공인중개사도 그랬고 뭔가 평소에 하는데 뭔가 불만이 있어. 그럼 그게 전부 다 콘텐츠가 돼요. 그럼 그게 필요한 사람들은 그걸로 이제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콘텐츠들이 쌓이면 그 사람들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고. 자, 조금 더 빨리 진행해 볼게요. 공인중개사 후기가 어떻게 돈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후기를 만들었는데 이 후기로 제가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애드포스트 수익도 좋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학원 광고, 제휴 마케팅으로 학원 광고 들어와요. 제가 강의를 하진 않지만 광고를 붙일 수 있고요. 학원과 제휴할 수 있고요. 네. 광고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광고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거는 조금 다른 접근이긴 한데 그래도 찾아서 들어오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질문들을 많이 남기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블로그의 지수에 가는 거기 때문에 키워드와 블로그 지수는 좀 다른 영역이고요. 유튜브도 할 수 있고요. 자, 아직 대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 보통은 요즘에 그냥 공인중개사 후기 써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뭘 만들죠? 이거 한 8월달에서 10월달 사이에 맞아요. 전자책 좋아요. 그 8월달에서 10월달 사이에 그거 모아가지고 크몬 같은 데 올리면 엄청 팔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많이 만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 수 있게 6개월 만에 합격하는 노하우, 단기간 5개월 만에 공인중개사 합격하는 비결 이제 이런 식으로 책이 나오겠죠. 그럼 그런 거를 PDF 파일로 바로 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네, 후기를 모아서 전자책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리딩방처럼, 주식 리딩방처럼 제가 공인중개사 강의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공부한 방법, 사실은 공인중개사를 그 얘기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콘텐츠든 간에 수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설명드리는 건데 공인중개사를 제가 공부했던 어떤 그 규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법들, 시간대는 어떻게 했고 책은 몇 회를 반복했고 어떤 강의, 어떤 강사님의 그걸 저는 몇 회 독을 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타임 스케줄을 짜서 타임 블록을 만든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유료로 저는 계속 가이드만 해주는 거예요. 스케줄 관리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보통 몇 년씩 공부를 하는데 한 번 공부할 때마다 1년에 1,000만 원, 막 2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진짜 막판에는 몇백만 원씩 특강을 듣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저랑 같이 해가지고 한 달에 적게는 막 5만 원, 7만 원 내고 많게는 10만 원 이상씩 내면서 그걸 제가 팀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뭐 몇 개월 만에 이걸 합격해서 반을 리턴해 드리라고 한다면 저는 수익을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컨텐츠를 단순하게 막 이렇게 써서 돈으로 만들고 이런 개념보다는 이런 것들을 갖고 가시면 아, 수익을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단에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좋아하고 잘하는 그런 콘텐츠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불만이라던가 그런 뭐 아쉬움이라던가 이런 거를 건드릴 수 있는 실제 본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그런 걸 어떤 그릇에 담느냐의 문제예요.
대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블로그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도 접근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뭐 그림이 더 좋아, 사진 찍는 게 더 좋아 그러면 당연히 인스타로도 갈 수 있고, 영상이 더 편해 그럼 유튜브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릇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유튜브가 돈이 돼 이런 관점보다 본인이 편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요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일로 보세요. 이게 제 첫 번째 블로그였어요. 2010년도에 개설했던 루시의 어학연수 이야기라고. 이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 하루에 한 4,00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 당시엔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4,00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 워킹홀리데이 가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루시 블로그만 보면 끝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그 학생들끼리 서로 엄청 퍼져날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블로그가 굉장히 커졌고, 여기에 있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그렇게 유입되는 수가 사실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다음에 한 게 빅뱅 잉글리시라고. 이게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강의에서는 저 이 카페 알아요 하시는 분 가끔 나오는데, 혹시라도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워킹홀리데이 카페 중에서 거의 1인자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큰 사람들의 큰 꿈을 위한 영어 이야기라고 제가 운영했던 카페인데, 그냥 봐도 엄청 돈 될 것 같지 않나요? 이 많은 프로그램을 다 혼자 운영했었거든요. 막 이런 대행부터 해서 일자리랑 이런 것들을 해서 정말로 그 당시에는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운영을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괜히 자랑 한번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블로그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제가 디자인을 막 그 당시에 40만 원 주고 포토샵이랑 일러스트 배워가지고 이거 다 실제 제가 디자인하고, 그걸 그 당시에 왜 배웠냐면, 비자 대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이제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그걸 콘텐츠로 만들고 싶은데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디자인도 모르고, 그때는 미리 캔버스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공부한 다음에 일일이 다 하나씩 이미지 캡처해서 거기에다가 다 이렇게 한글로 쓰고 하면서 했었어요. 어쨌든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그건 이제 오프라인 강의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블로그라든가 이런 카페라든가 어떤 본인이 이제 편한 그런 채널들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네, 말씀하세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워낙 좋은 채널들이 많아서 블로그도 하고 카페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막 뭐가 다 돈 된다, 돈 돼요 막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접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른 콘텐츠로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한 개의 콘텐츠를 이제 메인으로 블로그로 놓고 나면 그 블로그를 가지고서 읽어내고, 이제 말로 읽어내면 그거는 유튜브의 콘텐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조금만 수정해서 예를 들어서 블로그로 돈 버는 10가지 방법인데, 그 10가지가 블로그의 하나의 콘텐츠로 들어가면 돈 버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이거를 한 개씩 다 나눠가지고 연재하는 거는 네이버 카페 쪽으로 가면 되고요. 그 이야기를 말로 하는 거는 유튜브. 그리고 저는 이제 초고를 쓸 때는 항상 브런치에다가 쓰는데, 지금도 이제 초고는 브런치에 올리고 있고요. 인스타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들어갔던 거를 이미지로 쪼개가지고 인스타에 올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단톡방에서 그걸 이제 뭐 활용할 수 있어요. 모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어쨌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콘텐츠 쌓기, 지식인, 카페 회원 초대해서 네이버 카페에 1개월만에 500명 회원 늘리는 방법이라는 이제 이런 블로그에 올려진 글이었고요. 그걸 영상으로 만들고 이 영상에 대한 이런 내용을 저는 이제 브런치에다가 올렸던, 이렇게 하나의 콘텐츠로 여러 개를 활용하는 이제 그런 거. 유사문서에 안 걸리게끔 하셔야죠. 당연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당연히 걸리고요. 유사문서에 안 걸리게끔 하는 방법들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괜찮아요. 중간에 질문해도 괜찮아요. 지금 이제 그 피터팬 운영자님께서 걱정되시니까 너무 이제 길어질까봐. 네, 괜찮습니다. 컨트롤 하면서 할 수 있고요. 제가 만약에 너무 넘치고 너무 오버되면 조금 자제시키면서 진행할게요. 그래서 둘 다 운영하면서 카페에 집중할지 블로그에 집중할지 엄청 고민인데, 채널을 많이 안 해보셨으면 블로그 하신 다음에 카페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조금 더 다시 속도를 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콘텐츠를 어떻게 돈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게 아까 일상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건데, 사실 일상이라기보다는 이제 돈 되는 콘텐츠들을 어떤 식으로 설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캠핑을 하시는 분도 제가 컨설팅을 했었고, 제주에서 귤 농장 하시는 분도 콘텐츠를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룰 때 그걸 가지고 블로그에 매일 글을 쓸 수는 없어요. 매일 콘텐츠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귤을 만약에 제가 귤 농사를 짓는다면 이런 거죠. 일상적인 콘텐츠도 넣고 그리고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까처럼 돈을 아껴주고 돈을 벌게 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사실 이게 정보성 콘텐츠이고요. 이 문제 해결 콘텐츠에 키워드가 들어감으로써 키워드라는 거는 우리가 검색하는 그런 그 블로그 제목 같은 데 들어가는 검색어를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글이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노출된 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돈 쓰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하면 귤 콘텐츠, 나는 귤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거는 그냥 예시이기 때문에 귤로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나 어떤 서비스라든가 상품을 팔아야 된다고 할 때 근데 그걸 그대로 전복하시면 돼요. 그럼 나는 귤을 팔아야 돼. 그러면 귤에 관한 정보 같은 경우는 뭐 감기 걸렸을 때 귤이 얼마나 좋은지라든가 선물용으로 귤을 고르는 방법, 추석 때 귤 선물할 때 노하우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 건강에 좋으니 왜 귤 껍데기를 우리는 달여서 먹어야 되는지 끓여서 먹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도움되는 정보가 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런 콘텐츠들이 쌓이면 누군가는 감기가 예방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시간이나 병원비를 아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건강에 대한 정보들이 쌓이면 어쨌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계속 이런 정보성으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일상적으로 이 주제와 관련돼서 저는 비 오는 날 우리 귤 농장은 이런 분위기예요. 수확하기 전에 저는 귤 손질을 이런 식으로 해요. 저희는 유기농 관리를 이렇게 하고요. 지금 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막 재배하고 있어요. 라는 걸 일상적인 과정을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일상적인 과정은 왜 이렇게 보여줄까요? 제가 밑에 쓰긴 했지만 질문을 너무 또 대답이 오래 걸리니까 일상적인 과정은 어디 갔어?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에요. 운영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때 보통 일상적인 콘텐츠를 많이 다루고요. 그리고 이런 도움되는 정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의 유입 같은 거 그냥 단순하게 블로그로 운영하지만 누군가는 내 블로그를 봐야 되는데 제가 계속 일상적인 이야기만 올리면 그게 네이버에 노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키워드라는 개념을 갖고 블로그에 제목을 써서 그걸로 이제 사람들을 유입시키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제 수익화를 만드는 건데요. 여기에도 썼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귤을 팔 때 여러분들이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겨울철이 되면 귤을 어마어마하게 여기저기서 많이 팔잖아요. 근데 뭘 보고서 고르시나요? 뭘 보고 귤을 살까요, 사람들이? 원산지, 저 바로 나는 후기, 맞아요. 보통은 이제 후기를 보고 사요. 원산지, 리뷰 후기. 원산지도 중요하지만, 보통 이제 뭐 제주 쪽에서 많이 나니까, 보통은 이제 후기를 보고 많이 사요. 실제로 제가 책 쓸 때도 이걸 찾아보니까, 대부분 뭔가를 살 때 97% 이상이니까 굉장히 높은 비율로 사람들이 후기를 본 다음에 상품을 선택하고, 그리고 결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아직, 귤 농사가 처음이어서 귤을 처음 파는데 후기가 없어요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뭘로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걸로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을까요? 후기가 없는 경우에는 체험단 가격 좋아요. 네, 먹방 일상글 경험, 네, 좋아요. 보통은 네, 과정을 담는 것도 다 맞고요. 보통은 이제 뭐 체험단을 통해서 무료로 먼저 그거를 이제 후기를 받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안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심리는 보통 후기를 보는 심리와 Q&A를 보는 심리가 거의 같아요. 신기하지 않나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블로그에 관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제 블로그 글에 댓글이 달린 거 가지고 제가 굉장히 막 너무 열성적으로 막 이만큼씩 댓글을 달아줬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콘텐츠를 다시 만들잖아요. 그럼 이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운영자와 함께 나눈 Q&A 이 콘텐츠 자체가 그런 후기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무료로 체험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부러 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그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누군가가 나한테 질문했던 내용들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답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고요. 캠핑 쪽에 이런 콘텐츠도 다룬 게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수익화 시키기 전에 어떤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는 늘 똑같죠. 만약에 귤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과정들이라던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제가 귤을 어떻게 키워내는지를 보여드리거나 이제 이런 콘텐츠가 만약에 없다면 대부분은 마지막에
정말 정말 예쁘게 잘 딴 귤 그런 거를 놓고서만 비교를 해서 상품을 팔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후기 혹은 내가 후기가 없는 경우는 당연히 계속 밀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가격만 가지고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는 사람 입장이라면 똑같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상품을 왜 사야 되지? 나라면 과연 내 거를 살까? 이 많은 상품 중에 굳이 왜 내 상품을 사야 되지? 왜 이 상품을 사야 되나라는 고민 같은 말이지만 계속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는 워킹홀리데이 콘텐츠로 돈을 벌 때 제일 많이 벌었던 게 이따가도 보여드릴 거지만 혹시 제가 그 피터팬에서 마지막에 글 썼던 건가? 그 전에 글 썼던 거 중에 저는 뭘로 돈 벌었어요? 라고 썼던 글이 하나 있거든요. 뭘로 벌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비자? 맛보기 상품. 이건 아까 맛보기에는 보험, 맞아요. 보험으로 저는 수익을 되게 쉽게 받았어요. 굉장히 쉽게 벌었는데, 해외 나가는 여행자 보험이 보통 15만원 정도였어요. 인당 15만원. 그리고 저한테는 커미션이 5만원 정도, 30% 정도가 들어왔고요. 이걸 저는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거의 뭐 다루지 않더라도 그냥 콘텐츠를 통해서 학생들이 가입하게끔 시스템을 짜놨고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신청하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그냥 얘기할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때 당시에 보통 한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 신청을 했어요. 저 커미션이 5만원 정도였고, 그러면 그냥 그 상품 하나만 팔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인지 나오죠. 이게 정말 카페의 힘이에요. 이건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6개월도 안 돼서부터 4개월 차부터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어떤 상품을 제가 팔 때 강의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하고 있는 이런 강의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컨설팅도 마찬가지고 대행도 마찬가지인데 늘 이런 생각을 해요. 나라면 내 걸 살까? 나라면 내 걸 살까? 이 사람들이 과연 내 걸 사야 되나? 내 걸 들어야 되나? 이 귀한 시간에 밤에 지금 자야 되는데 근데 이걸 지금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이 사람들이 이걸 들어와서 듣나? 나라면 이걸 들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런 식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본인들의 이익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비싼 걸 팔려고 해요. 50만 원짜리 보험을 팔려고 한다면 저는 제 이익보다 학생들 입장에서 굳이 50만 원까지 안 들어가도 돼. 예를 들면 15만 원짜리만 해도 너네가 호주에 가면 전부 다 보상받을 수 있어 하는 그런 그 병원비의 한계점이 있거든요. 호주는 병원비가 아무리 비싸도 1,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0만 원짜리를 들면 보상 한도액이 5천만 원인데 호주에서는 병원비가 1,500만 원을 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50만 원짜리를 팔아야지만 커미션이 30%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저는 15만 원짜리만 팔더라도 저한테는 5만 원밖에 안 남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충분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 견적을 받아온 학생은 50만 원보다 이 사람한테 사면 35만 원이나 아끼는데 근데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15만 원짜리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현지에서 다 케어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보다는 이쪽에 그런 더 이득을 줬기 때문에 제가 잘 팔 수밖에 없었죠. 구조 자체가.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맞아요. 상품에 대해 알고도 있었지만 당연히 그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파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객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신뢰성도 맞는데 그것보다도 그 전제는 뭐냐면 나라면 내 걸 살까? 내가 파는 15만 원짜리 상품을 굳이 50만 원보다 15만 원 상품을 나라면 과연 내가 살까? 라는 게 저는 되게 뭐라 그럴까 그게 스스로의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나 왜 이 단어가 갑자기 납득이 돼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파는 상품에 대해서 설득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되게 자신감 있게 팔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스스로가 파는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팔고 있는 그런 어떤 뭐 서비스든 상품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는 과연 나라면 이걸 살까?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을 내가 소비자라면 과연 살까? 제가 컨설팅을 지금 3시간에 고가로 해요. 고가로 하는데 저라면 써요. 왜냐면 다른 데서 1,000만 원이 하는 거를 저는 그 정도 금액에 더 많은 걸 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스스로가 팔면서도 납득이 돼야지만 자신감 있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콘텐츠에 당연히 다 드러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막 썩은 귤을 막 떨어치면서 팔진 않잖아요. 정말 질 좋은 귤을 갖다가 팔 거고 여러분의 상품을 정말 질 좋게 해서 파는데 팔면서도 이거 상품 별로 안 좋은데 이 가격에 진짜 사람들이 살까? 그냥 한번 팔아볼까? 이런 게 다 티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수익과 연결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답니다. 자,
이번에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콘텐츠, 이런 심리적인 장치, 늘 심리적인 장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돈을 벌 때는 이 장치들이 곳곳에 있어야지만 이걸 보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늘 중요하고요. 콘텐츠를 만들고 어떤 장치들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돈을 쓸까요? 이건 질문입니다. 뭐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돈을 쓸까요? 제가 콘텐츠를 막 만들어놨어요. 블로그 강의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 블로그에 관련된 콘텐츠를 막 해요. 신뢰도, 네, 마감 임박 좋아요. 무료 샘플, 구매 링크, 불안, 동조위기, 네, 다 맞아요. 여기 아니면 안 된다. 동조의식, 맞습니다. 유일함, 네, 고객의 문제 해결, 네, 좋아요. 공감, 네, 좋습니다. 편리 많이 나오겠죠? 보여드릴게요. 저는 어떤 걸 했냐면 일단 대답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건 없는 것 같고, 저는 이 세 가지를 짰어요. 후기 아까 있었나요? 후기는 무조건 아까 얘기한 대로 97% 이상의 사람들이 후기를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후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이런 분위기는 뭘까요? 왜 콘텐츠를 돈으로 바꾸는데 분위기가 필요할까요? 어떤 분위기를 의미할까요? 신뢰감, 제품이 필요한 이유? 네. 그리고 마지막은 동선인데요. 남들이 좋다고 하면 좋아 보이는 거? 그런 거 있죠.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이제 종종 얘기하는데, 그 숫자 3의 법칙 이런 거 아시나요? 길 가다가 한 사람이 고개 들고서 하늘을 쳐다보면 아무도 안 보는데, 둘이서 쳐다봐도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요. 근데 길 가다가 3명이 서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 가던 사람들이 다 멈추고서 하늘에 뭐가 있나 하고 들여다봐. 아시죠? 이거 EBS에서 했던 그 3의 법칙인데,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이 뭔가를 바라보고 있거나 막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거나 하면 이게 뭐지 하면서 되게 궁금해요. 군중심리 맞아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거를 제가 어떤 식으로 썼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저의 네이버 카페에 정말 강의에 되게 수많은 것 중에 정말 그냥 아무거나 막 집어온 거예요. 근데 보통 후기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몇 년 전에 막 얼마 주고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땐 돈만 날렸어요. 소영님을 그때 알았다면 정말 덜 억울했을 것 같아요. 이 강의가 얼마나 값진지 알게 돼. 저는 이런 후기 진짜 너무 많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막 세구세게 네이버에서 소영처럼 카페 강의, 소영처럼 블로그 이런 것만 쳐도 대부분 강의 패턴, 이런 톤이 이렇거든요. 심지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런 강의도 웬만한 유료 강의보다 나을 거예요. 저는 장담하건대. 어쨌든 그리고 여기 도저히 후기를 안 적을 수가 없었어요. 고가 비용 주고 네이버 카페 강의 들었는데 운영하다 포기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이런 후기들을 보면 사람들이 카페 강의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쪽에서는 정말 몇백만 원 하는 거를 저는 그것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더 많은 걸 주고 있고 정말로 성과를 만들어내거든요. 자, 두 번째로 볼게요. 이번에는 분위기예요. 이게 아까 이제 군중심리인데 제가 보험으로 수익을 많이 냈던 이유는 특별하지 않고 이런 이제 제가 팔 때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여기 위에서도 줄 서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보험의 현황을 카페에다가 매번 공지를 했어요. 오늘은 10명이 가입했어요. 어떤 보험 가입했고요. 이분의 성함은 누구예요 하면서 이 현황을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면 왜? 네, 어쨌든 갑자기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황을 공유했더니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은 나는 맞아요 이 몇 명 지금 상품을 보고 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죠. 나는 그동안에 보험은 막 가입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 근데 여기 와보니까 애들이 전부 다 보험 가입해. 그러면 당장은 가입을 안 하더라도 본인이 출국할 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나도 가입해야겠다. 그리고 되게 자연스럽게 가입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2년 만에 회원을 4만 명까지 진성으로 모았거든요. 정말 2만 명, 4만 명을 2년 만에 모았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였는데 그렇게 카페 회원을 모았는데 그 중에 정말 반 이상이 막 가입을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가입해서 그냥 반 이상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진짜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보험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이거는 제 블로그 이왕이면 블로그 돈 되게 하는 강의라는 게 이제 제 공지글에 있어요. 이게 댓글이 지금 1000개가 넘었거든요. 근데 이 댓글이 이제 첫 번째예요. 1919년 되게 오래된 거지만, 2019년.
이때 첫 번째 이 댓글이 이렇게 신청합니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댓글 달려있는 걸 제가 지금 이제 비공개인데 펼쳐놨는데, 누군가는 이걸 밖에서 봤을 때 댓글들이 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숫자만 보더라도 무슨 강의에 댓글이 1000개야. 그 네이버에서 소영처럼이라고 치면 나오는데, 잘 나오진 않고요. 다른 사람들 후기가 워낙 많아서. 근데 어쨌든 소영처럼 치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후기,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링크는 공유해드리거나 할게요, 단톡방에. 이렇게 숫자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되게 압도적으로 되게 궁금해하고 신청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분위기까지는 다 이해되시죠? 네, 벌써 10시가 다 돼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동선이에요. 다시 한번 속도를 내볼게요. 이번엔 동선인데, 이 동선은 뭐냐면요, 카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블로그를 할 때에도 네, 책에 많이 나와 있어요. 책에 많이 나와 있고 책에 없는 내용도 당연히 담겨 있죠. 강의는 늘 새로 하시는 분들과 함께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기 때문에 이 동선이라는 거는 뭐냐면, 컨텐츠를 이제 많이 쌓아놓고, 블로그가 됐든 카페가 됐든 쌓아놓은 다음에, 저 강의 재밌죠? 늘 재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컨텐츠를 통해서 결국에 사람들이 나중에 수익까지 이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저는 이게 지금 보면 처음부터 알려주세요, 워킹홀리데이 준비 절차, 그 다음에 준비물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 한 개의 글이에요. 한 개의 글 안에 이런 거를 처음부터 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하나 만들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렇게 쭉 하나의 글을 제가 좀 잘라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굉장히 긴 글인데, 이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호주 가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 구하는 방법들, 가서 영어 공부하는 방법들, 일자리 구하는 방법들, 이런 거를 막 50개 정도의 컨텐츠를 쫙 이 한 개의 글에다가 다 담아놨어요. 기존에 썼던 것들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런 준비물을 놨어요. 일단은 제가 이 글을 왜 만들었을까요? 워킹홀리데이 처음부터 알려주세요라는 글을 제가 왜 썼을까요? 질문입니다. 입이 너무 터가지고. 기승전결? 네. 컨텐츠 활용, 기존 컨텐츠 활용, 그것도 맞고요. 정말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걸 제일 처음 읽으라고 중간부터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머무르는 시간, 계속 보기 위함. 이거 아시는 분 계시죠? 빨리 대답하세요. 네, 처음부터 하는 걸 궁금해하니까 유입수 늘리려고 네, 가장 핵심 내용만 네, 준비물 부분에 광고.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요, 네, 수익화를 위해서. 다 맞는 말인데, 사실 다 맞는 말인데, 가장 이걸 만들었던 이유는 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늘 처음부터 알아보는 사람들은 늘 질문이 많아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강의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이제 막 이런 걸 접해서 너무 신세계의 거고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늘 처음부터 듣는 사람들은 너무 궁금한 게 많고, 그 질문이 수익까지 연결되려면 너무 멀어. 네가 잘하는 건 알겠는데 이 사람한테 돈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 먼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그때는 어떤 식이었냐면, 이제 카톡으로 학생들이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닉네임이 루시였는데, 루시님 저 이제 막 워킹홀리데이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부터 준비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제가 막 카페 운영자니까 그 학생들을 1대1로 막 상담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1시간씩 걸려. 근데 이 애들이 나한테 돈을 쓰느냐? 돈을 안 써요. 왜냐면 이제 막 알아봤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거는 워킹홀리데이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든 간에, 블로그를 하든, 블로그 강의를 하든, 혹은 여러분들이 뭘 하시든 간에 처음 이걸 마주하는 고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똑같은 질문을 해요. 저 지금 막 알아봤는데요, 도대체 거기 위치는 어디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몇 시까지 가야 돼요? 이거 결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거 신청은 가능한 거예요? 뭔가 되게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나의 글로 만들고 그 질문을 하는 순간 그냥 던져드렸어요. 이거 먼저 보고 오세요. 이거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저한테 질문하세요. 그러면 질문의 퀄리티가 완전 달라져요. 그때는 이미 50개의 정보를 다 흡수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공부하고 나서 저한테 질문을 하니까 당연히 그때의 질문은 돈으로 바뀌는 질문들을 해요. 저 그때 준 거 준비 절차부터 일하는 방법이랑 다 알게 됐는데, 이제는 막 이제 준비 본격적으로 하는데 뭘 사야 돼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거기까지 오지 않더라도 이미 위에서 50개의 이런 컨텐츠를 다 보신 분들은 이 마지막에 준비물을 대부분은 사요. 자, 이 준비물에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항공권, 보험, 은행 개설, 심카드, 텍스파일 막 이런 식으로 준비물 제가 화상 용어까지 심지어 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게 저한테는 질문하고 싶지만 그냥 말씀드리면 보통은 인당 한 15만 원 정도가 저한테 떨어지는 그런 게시글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제 그 카페에 가면 한 2만 명 정도가 봤어요. 2만 명 정도가 봤고 그 중에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걸 순서대로 다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카페 운영하면서 앉아서 번 돈이 상상만 해도 되게 상당했겠죠. 심지어 여기는 본격적으로 막 영어 학원에 대한 판매는 하지도 않았어요. 단순히 준비물만 가지고 그런 만들었던 콘텐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콘텐츠가 있으면 그 콘텐츠가 단순히 정보만 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신뢰감을 주기 위한 나의 이야기, 아까 일상적인 이야기가 덧붙여지면서 이건 신뢰감인 거예요. 왜냐면 같은 상품을 놓고 사람들이 결제하기 전에 고민하는 거는 과연 내가 이 사람 걸 살까? 이걸 살까인데 보통 사람이 먼저 보이면 사람들은 상품이 같은 거라면 아는 사람한테 사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일상적인 걸 내가 계속 보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 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분 거를 결제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거는 이제 그런 부분을 케어한다면 그리고 정보성 부분, 이제 유입 부분을 들어오게 하는 거고요. 그런 컨텐츠를 다 모아서 이미 신뢰감이 올라갔다면 마지막에 이런 링크를 가지고서 그냥 자동화 수익을 바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구조 이해되시죠? 이게 동선이에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진행할게요. 이게 그 당시에 제가 벌었던 2010년도에 12월 달에 이렇게 보면 밑에 수익이 아마 나오죠. 3천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이제 입금이 됐었고요. 이게 이제 커미션 들어온 그런 거인데 실제로 수익은 한 900만 원 정도 수익으로 잡혔고요. 중간에 캔슬한 학생도 있었고 근데 이게 단순히 한 달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거의 매달 이런 정도의 유입이 됐었어요. 돈이 실제로 들어왔었고요. 이거는 그냥 되게 많은 제가 파는 상품 중에 그냥 하나였던 거예요. 보험이라는 상품에서만 받은 돈이 이 정도였고 뭐 이후에 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대행 사실 이런 건 다 무료로 풀었었고 그거 외에도 그냥 영어 학원이라든가 일자리 같은 거 알선하는 거 다 진행했었기 때문에 수익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고요. 그때 제가 썼던 그런 시리즈로 연재했던 글들이에요. 정보성을 엄청 담아서 시리즈로 연재를 했고 당시에 이런 네. 이게 되게 옛날 이야기고 막 이러지만 실제로 저는 지금도 이런 식으로 수익을 다른 콘텐츠로 만들고 그렇게 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이제 앞서 제가 이제 콘텐츠를 수익할 때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해라고 해서 동선과 분위기와 후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쯤 되면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럼 도대체 콘텐츠를 얼마나 만들어야지, 몇 개나 만들어야지 이렇게 돈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에는 콘텐츠를 어느 정도 만들어야 이 콘텐츠가 돈이 될까요? 이건 질문이에요. 100개? 10개? 20개? 적어도 20개. 자, 그러면 개수로 접근하지 않고요. 어떤 신호가 왔을 때 콘텐츠가 돈이 될까요? 맞아요. 카페에 있는 1000명? 댓글이 많았을 때, 자, 문의가 들어올 때, 댓글도 맞고 문의도 맞는데, 한계라면 신뢰성을 주면, 자, 댓글이 달릴 때, 댓글이 어떤 식으로 달릴까요? 댓글이 어떤 식으로 달릴까요? 강의해주세요. 맞아요. 강의해주세요라고도 달려요. 좋아요. 질문이 달려요. 맞아요. 강의해주세요라고도 댓글이 달리고요. 질문도 달려요. 제가 의도했던 건 이제 수진님이 답변 주셨는데 질문이라고 해요. 질문이 달리기 시작하면 돈이 돼요. 해결했다고도 하는데 보통은 해결했다는 것보다는 이제 질문 쪽으로 훨씬 더 많이 와요. 왜냐면 케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공인중개사 후기 이거를 지금 시간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시간이 되면 링크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설명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제가 6개월 만에 합격했던 노하우에 대해서 쭉 연재식으로 했더니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이 어떤 식이냐면 이제 저는 몇 년 동안 공부했고요. 계속 불합격했고 이런 방법으로 공부했는데 어떤 선생님이 좋아요? 이 학원 추천하나요? 이 선생님들 중에서 누가 제일 나아요? 이런 되게 구체적인 질문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이면 그런 경우에 돈으로 바꿀 수 있고요. 돈으로 바뀌겠다라는 감이 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제가 블로그 강의도 했지만 블로그 관련돼서 제가 막 저품질 푸는 방법이라던가 혹은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이라던가 블로그 상위 노출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걸 제가 막 블로그에다 연재를 해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걸 보고 밑에다가 이제 질문을 하겠죠. 저 소영님 블로그 운영한 지 몇 년 차인데 제가 갑자기 블로그가 막 조회수가 3,000명 들어오다 300명으로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푸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서 고민에 대한 이제 해결을 요구하는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저는 그걸 딱 보고 내가 이제 블로그 적금질 푸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유료로 강의를 해야겠다. 혹은 블로그 상위 노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유료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이거는 단순하게 저라서 가능한 게 아니라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그냥 콘텐츠를 만들더라도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질문, 회사에서 엑셀만 잘 다루는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파워포인트 잘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런 콘텐츠를 연재했는데 회사에서 엑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이 우연히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보고서 막 질문을 구체적으로 달아요. 저 이런 거에 막 무슨 함수를 못 쓰는데 이런 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감을 잡으시면 되죠. 내가 이제 엑셀로 강의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몇 가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돈 되는 콘텐츠는 뭐가 다른지를 또 보여드릴게요. 돈 되는 콘텐츠는 뭐가 다를까요? 일기가 돈이 될까요? 일기를 백날 쓴다고 돈이 될까요? 이 백날 쓴다고라는 어투에서 이미 일기는 사실 돈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하고 연결되는 거는 상대방의 시간을 내가 아껴주거나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하거나 제가 가진 콘텐츠로 상대방이 돈을 아끼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답이 바로 보여요. 그래서 돈 되는 콘텐츠는 도대체 뭐가 다른데? 라고 한다면 저는 늘 과정을 담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EDA 기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EDA 기법. 이 마케팅의 기법 중에 하나인데 EDA라는 기법이 있어요. EDA라는 기법. 뭘까요? E가 뭐의 약자일까요? 네, EDA. 제가 말하고도 너무 웃긴데 경험? 이 보면요.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네, 이거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물어본 거예요. 이 EDA 기법이 뭐였냐면, 이게 제가 만든 기법이에요. 너무 웃기죠? 너무 재밌죠? EDA 기법이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EDA 기법인데, 제가 이거 소상공인 마케팅 이제 강연이 들어온 거예요. 유료로.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제가 이 강연을 하는데, 저는 늘 강의를 할 때마다 새로 PPT를 만들고, 새로 막 이런 아이디어를 막 짜요. 어떻게 하면 설명을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명확하게 할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해를 되게 빠르게 할까?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당장에 실행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EDA 기법은 이제 답이 안 나와서 그냥 말씀드리면 E는 이제 easy예요. easy. 쉽게. 그리고 D는 뭘까요? 저 영어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영어를 잘하지 않아서 막 experience, draw, again 이런 거 안 하고 again은 맞았다. early, deep 이런 어려운 거 안 써요. 저는 그냥 되게 쉽게 easy. E가 easy였고요. 그럼 D는 뭘까요? 디테일. D는 뭘까요? 네. E는 다르게 디퍼런트였어요. 맞아. 딱 이 정도 수준의 영어밖에 안 해요. 그리고 A는 뭘까요? A는 아까 대답 주셨는데, 네, A는 없겠네요. 그래서 쉽게 파는 방법, 다르게 파는 방법, 그리고 다시 파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이제 제가 한 거예요. 그걸 저 스스로 EDA 기법이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런 기법이 어딨어. 근데 그냥 사람들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 강의를 제가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를 제 블로그에다 올렸고요. EDA 기법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막 이렇게 도식화하면서 제가 만든 걸 올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기법 들어보셨어요? 하면서 이 강연에 갔다 온 셀프 후기를 제가 남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 강연을 그리고 나서 강연이 끝나고 나니까 어떤 대표님이 이 히트텍 요거 파시는 분인데 사업을 엄청 크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주려고 갖고 온 것도 아니었어. 근데 강의가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이걸 저한테 선물로 주고 가신 거예요. 막 줄 서가지고 줄도 되게 많이 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줄 서가지고 한참 뒤에 맨 뒤에 기다리시더니 이렇게 딱 주시면서 강연이 너무 감명 깊었다고 하면서 이걸 주시고 간 거예요.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제 입으로 하지 않으면 누가 이거를 알겠어요. 그죠? 제가 오프라인 가가지고 무슨 선물을 받고 다니는지,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의 피드백이 어땠는지, 제가 강의를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는지,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고,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를 안 하면. 그래서 누군가는 제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과정을 담으세요라고 하면 너무 민망하다는 거예요. 셀프 후기도 너무 막 부끄러워서 쓸 수가 없고 그래. 사람들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뭘 팔든 간에 그 사람 걸 잘 찾아보지 않아요. 너무 귀찮고 너무 번거롭고 관심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약에 소영처럼이라는 걸 찾아보고 저의 블로그를 만약에 하나하나 다 읽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막 이런 얘기예요. 제 블로그 쓴 글들 누가 들어와가지고 막 옛날 글 볼까봐 너무 겁나요. 막 저 글 못 쓰는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보고요. 그 정도로 다 보면 진짜 저는 고맙다고요. 너무 고맙다고. 진짜로 너무 고마워. 몇 년 전에 글을 찾아서 좋아요를 눌러주는 사람은 저한테 관심이 진짜 많은 거거든요. 진짜 고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면 그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무슨 글을 썼든 지금부터 좋은 콘텐츠를 만들든 간에 그냥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콘텐츠를 막 하루 종일 해가지고 단 하나를 올렸을 때 막 지웠다가 올렸다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왠지 막 아무도 안 봐요. 그냥 쌓으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는 이런 거를 사람들이 시간을 좀 더 아껴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걸 하고 다녀요. 이렇게 선물 받았어요. 약간 자랑하면서 이걸 쓰는 거고요. 강의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이 사람들이 끝나고 줄을 서면 좋은 강의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그럼요. 다 쓰셔야 돼요. 강의 자체는 몇 시까지, 이거 지금 10시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10시 13분, 10분 내로 끝내드릴게요. 후다닥 끝내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과정을 담는 거. 여러분들이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그냥 과정을 이런 식으로 담으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쵸. 개이득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실제 사례를 저는 담아요. 그래서 이런 보험 사례들, 보험이 잘 팔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정말로 이런 사례들을 저는 늘 이제 회원들이 실제로 했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두 번째 학생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호주에서 얘 지금 붕대 메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이 호주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네. 네, 맞아요. 이거는 산재였는데 이런 부분 예시를 들어드리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더 진도를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PPT 몇 장 안 남았거든요. 제가 후다닥 마무리는 해드릴게요. 그리고 Q&A를 다시 받을게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렸어요. 잘렸다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톡 같이 닥 치다가 뭐 자기 손을 같이 쳐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사진이 이제 저한테 왔어요. 저 보험 들고 갔는데 이렇게 지금 수술하게 됐어요 라고 왔는데 4바늘 정도 꼬맸고요. 실제로 호주에서 병원비가 이 4바늘 꼬매는데 한 750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워킹홀리데이 가는 학생들은 고작해야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보험 꼭 필요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학생은 만약에 150만 원 들고 가는데 병원비가 7, 800만 원 나와. 그러면 이제 손가락 잡고서 한국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례가 하나 터져주면 이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터진 건데 학생한테 미안하지만 이런 사례가 하나 나와주면 호주에서 공장에서 일한다는 거는 거의 우리나라 삼성에 입사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워킹 애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런 로망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이 달은 정말로 보험을 어마어마하게 가입하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제 단톡방이 아니라 제가 이제 개인톡으로 저한테 오신 분 다른 데서 보면 10만 원 넘게 저렴한데 왜 그래요? 그러면 저도 이제 이유를 얘기해 주죠. 굳이 5천만 원짜리 안 해도 돼요. 4천만 원만 해도 비자 충분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면 그 사람도 좋고 저도 좋고 이렇게 해서 실제 사례로 그리고 대화 나눈 거 이런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후기는 아니지만 이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후기처럼 느껴져요. 이 나눈 대화와 Q&A가 실제로 후기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콘텐츠에 되게 많이 녹여냈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돈 되는 콘텐츠 예시에 늘 빠질 수가 없는 건 이제 후기 부분인데요. 이거는 제가 수익형 블로그 강의를 했던 거예요. 19명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 중에 1명 빼고 18명이 이렇게 저한테 후기를 바로 남겨주셨어요. 이건 제 블로그에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기가 나오지만 그거를 제가 정리하지 않으면 제 블로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뭘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 강의가 얼마나 좋은지 어떤 후기들이 나오는지 이 사람들은 전혀 찾아보지 않아.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좋은 것들만 따로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걸 공유해드렸고요. 경영과 마케팅 천재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제 블로그 강의를 듣는 분들은 어떤 식이냐면 이제 더 이상 블로그 강의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해요. 왜냐면 블로그는 대부분 다 돈 벌려고 이제 블로그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의 정점이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후기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해가지고 하면 당연히 이거 끝나고 나면 블로그 강의 요청들이 들어오겠죠. 이런 후기가 올라가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 감사합니다. 소신 많이 감사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자, 이제 거의 이제 지금은 이제 콘텐츠 만드는 부분이에요. 앞서서는 제가 돈 되는 콘텐츠가 어떻게 다른지 세 가지 예시를 통해서 과정을 담고 실제 사례를 담고 후기를 담는 거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ED의 기법은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웃으셨지만 쉽고 다르게 다시 파는 방법이라고 그냥 제가 만든 그런 기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할 때 우리 지금 오늘 강의도 사실 이렇게 A4 용지 펴놓고 혼자서 엄청 아이디어를 내고 이게 다 이렇게 기획해서 이제 혼자 준비를 하면서 하거든요. EDA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여기에 막 혼자서 PSE도 넣어보고 EDA 기법도 넣고 어게인도 넣고 영어를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넣으면서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재구매율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EDA 기법을 만들었었던 거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쉽게 파는 방법은 과정이 담기면 쉬워요. 되게 쉽게는 아까 같이 귤을 팔 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팔 때 그냥 귤이라고 예시를 들면 귤을 팔 때 과정이 담기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상품만 놓고서 사진 찍어서 가격만 비교해서 팔게 돼요. 근데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귤을 어떤 식으로 재배하는지 귤을 어떤 식으로 키워내는지 농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박스 포장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박스를 쌓아놓고 이렇게 주문량이 많다는 거를 그런 걸 다 과정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은 이미 11월에 귤을 팔 때 우리는 8월 9일부터 예약 판매를 끝낼 수 있어요. 다르게 파는 거죠. 너무 쉽게 파는 거죠. 과정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쉽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나는 과정만 가지고도 콘텐츠를 가지고 상품을 그런 식으로 판매할 수 있고요. 제조 과정들을 다 보여주면서 다르게 파는 방법은 이게 뒷부분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르게 파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냥 빠르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은 보통 만약에 내가 팔 상품이 있을 때 상품을 먼저 보여주나요? 아니면 사람들을 먼저 모으나요? 이건 그냥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자, 나는 지금 당장 뭘 팔아야 돼. 누룽지를 팔아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파나요? 누룽지를 지금 당장 막 만들어서 팔아. 누룽지 파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상품을 많이 홍보하겠죠? 좋아요. 사람을 모은다고도 하셨는데, 네, 타겟들을 많이 모아요.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콘텐츠를 가지고서 돈을 되게 쉽고 많이 벌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요. 펀딩도 좋아요. 저는 이걸 팔려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워킹홀리데이 상품을 알고 있었지만 그걸 팔려고 접근하지 않았고 이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먼저 모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위에다가 상품을 얹혀버리니까 굉장히 빠르고 쉽게 팔았어요. 그래서 다르게 파는 방법도 제가 누룽지를 팔든 화장품을 팔든 뭘 팔든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그 타겟들을 모아놓고 내 공간에 그게 블로그가 됐든 카페가 됐든 어쨌든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상품을 얹혀버리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팔 수 있어요. 다시 파는 방법은 뭘까요? 아까 어게인이라고 다시 팔 때 어게인이라는 단어 쓸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시 파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재구매율이 올라갈까요? 중독, 품질 당연히 좋아야죠. 중독된 상품 좋죠. 만족도, 결과를 좋게 만들어서 자, 이걸 채널로 접근하면 어떤 채널에서 사람들이 재구매율이 올라갈까요? 혜택, 재구매, 구독. 여러분 오늘 그 피터팬에서 강의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세요? 피터팬 강의가 나는 오늘 처음이다. 처음이세요. 처음입니다. 2번 이상 들으신 분들 계세요? 저 2번 이상 들었어요. 다른 강의들 듣고 오늘 들어서 대부분 다 처음이에요. 저를 보고 들어오셨군요. 피터팬 관계자분들 이거 보고 계시죠? 네, 어쨌든 네, 대부분은 이 카페 같은 경우는 정답은 카페였어요. 정답은 네이버 카페인데 네이버 카페라는 이 속성 자체가 재구매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시리즈로 지금 릴레이식으로 강연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이제 세훈님께서 오프라인에서 진짜 돈을 쉽게 버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는 온라인에서 쉽게 버는 방법, 쉽고 크게 버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지금 공유해드리고 있다면 세훈님은 저랑 지금 같이 이제 일하는 날이 많은데 뭐 한 일주일에 한 2시간 일하나? 이런데 이제 수익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을 또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딱 했으니까 우와 다음 주에 나도 그거 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첫 번째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음 주에 이 수의 반 이상이 넘어갈 거란 말이죠. 재구매, 카페 입장에서 피터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재구매를 한다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게 바로 카페의 매력이에요. 이런 카페 이야기는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보통 제가 카페 강의할 때 100만 원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되게 많이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은 인원이 갑자기 막 홍보하고 있어. 오프라인은 인원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이번에 1월 20일 날 하는 60분밖에 안 되는데 그 6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우선순위가 이제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에요. 당연히 우선순위에 또 기준이 있긴 한데 그건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어서 강의할게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카페는 가능성이 어마무시해요, 진짜. 제가 요즘에 막 진짜 카페 할 때 여러 개 막 동시에 하고 있고, 저랑 컨설팅 받으시는 분, 장기 컨설팅 하시는 분들, 대행하는 분들 막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진짜 어마어마해요. 진짜로. 네,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늘 카페 강의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제가 코로나 때 오프라인에서 강연을 해가지고, 근데 빈자리들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 이때도 후기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계속 질문을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과 질문 주고받으면서 하고 있잖아요. 보통 강의는 혼자서 진행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제 강의를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되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계속 확인하면서 잘 따라오는지 체크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때도 계속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하니까 여기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떠올랐어요. 막 이런 후기들이 올라왔고, 그래서 쉽고, 이거는 상품과 사람일 때 사람을 먼저 보여주면 쉽게 팔 수 있고요. 다르게 파는 방법은 다르게 파는 게 과정이었네요. 다르게 파는 게 결과와 과정을 놓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과정을 먼저 하면 더 쉽고 다르게 팔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파는 방법은 이제 커뮤니티, 카페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거 제가 만든 기법인데 요즘에 안 썼더니 약간 헷갈렸어요. 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거 제가 뭐 만든 건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게 뭐 한 거야? 뭐 한 걸까요? 마인드맵. PPT. 맞아요. 책 쓰는 방법을 PPT로 만든 거예요. 제가 책 쓰기 강의도 하거든요. 다른 데보다는 자꾸 홍보하는 건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사례를 들려드리면 저런 책 쓰기 강의를 하신 분들은 정말 초고의 그 완성률이 너무나 높아요. 이번에도 10월부터 해서 지금 12월 중순에 끝났는데 거의 90% 이상이 다 초고를 마무리했고 지금 이제 탈고 작업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제가 하기 전에 먼저 강의를 해드려요. 강의를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A4 용지를 저는 16칸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냥 종이를 딱 펴놓고 머릿속에 있는 거를 먼저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내 PPT에 뭐가 들어갈지를. 그래서 순서에 상관없이 생각나는 거를 그냥 전부 다 담아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PPT에다 옮겨요. 그러면 이제 그때 순서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네, 책 쓰는 내용에 대한 이 강의안을 짤 때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뭘 하다가도 맞아요. 제가 하는 컨텐츠에 다 참여하면 어마어마하게 성장해요. 실제로 지금 막 그 1인 기업 쪽이나 막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왔다 컨설팅 받고 만드신 분들 진짜 많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도식화할 때 여러분들도 한번 이게 우리가 그냥 PPT를 만약에 하실 때 뭐 혹은 뭘 쓸 때 맨 화면만 보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써보면 머리도 굴르고 손도 움직이면서 이런 것들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게 진짜 마지막 페이지예요. 이제 이걸 다 듣고 나니까 어때요?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어마어마한 걸 막 해드릴 수 있지만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갖고 있는 거에 되게 작은 부분만 여러분께 오늘 공유를 해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담하건대 웬만한 유료 강의보다 훨씬 더 질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지금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무료도 이 정도인데 유료는 장난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콘텐츠를 만드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도대체 콘텐츠를 만드는 게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콘텐츠 만드는 거 여러분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결과가 바로 안 나오니까.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와. 잘하고 싶은 마음. 다 맞아요. 창작의 고통. 자, 맞아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시기 다 맞는데 콘텐츠를 만드는 게 쉬워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안 만들어 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서 얘는 무조건 많이 만들면 당연히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사람들은 그동안에 글을 많이 안 써봤고 다시 인제서야 뭐 좀 해봐야지 하면서 글을 써보는데 어렵다고 해요. 당연히 어렵지. 그동안 안 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걸 어렵기 때문에 안 한다고 얘기해요. 그냥 포기할래요. 하고 싶지 않아요. 전 좀 더 쉬운 거 찾아요. 쉬운 거 없어요. 근데 많이 하면 쉬워져. 많이 하면 쉬워지는데 사람들은 그 많이 하는 걸 귀찮아가지고 쉬운 방법을 찾아요. 그러면 결국에 돈이 안 돼서 다시 돌아와.
스마트 스토어 엄청나게 하다가 돈이 안 된다고 돌아와. 왜냐면 끝까지 안 가봤거든. 쿠팡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콘텐츠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저는 일단 양에 비례한다고 봐요. 양에 비례해서 그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질은 좋아요. 질은 좋아져요. 제가 책에서 봤는데, 그 도자기 만드는 이제 어떤 학교에서 대학생들 두 그룹으로,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A그룹과 B그룹에 교수가 이제 과제를 내줘요. 자, A그룹에는 너네들은 무조건 양을 많이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잘 된 거를 방학이 끝나면 제출해, 도자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B그룹에는 너네는 무조건 이 한 학기 동안에 한 개의 도자기를 최대한 잘 만들어봐. 그래서 그거를 방학 때 되면 제출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A그룹이랑 B그룹이랑 어떤 그룹에서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왔을까요? 질문입니다. A, B. 네, 많이 만든 그룹에서 당연히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도 한 개의 글을, 보통 사람들이 콘텐츠를 되게 접근하기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쓰는 글 하나도 안 궁금하거든요. 진짜 안 궁금해요. 전혀 안 봐요. 그러니까 한 개의 글을 너무 공들여가지고 진짜 되게 잘 쓰려고 일주일씩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안 보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주일 동안에 매일 5개씩 다른 글을 쓰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성장이 빨라요. 그게 심지어는 글이 구리더라도, 너무 이상하더라도. 그래서 양을 많이 늘리고, 한 개를 잘 하려고, 그건 완벽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냥 게으른 거야. 그냥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많이 하면 돼.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마지막 페이지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진짜 마지막일 거예요, 아마. 이런 거예요. 늘 행동하는 사람이 더 먼저 나가요. 늘 행동하는 사람이 더 먼저 나가고, 우리는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이제 소영처럼 얘기하는 거 알겠어. 네가 잘났어가 아니라, 저는 그 과정을 10년 동안 해온 거예요. 1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 성장한 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정말로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몇몇 강의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그걸 메이드 하신 분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유명해진 분들도 너무 많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분들은 다 행동했고, 저도 하고 있고, 저도 늘 성장하려고 하고 있고, 콘텐츠를 만들고 그걸 습관화시키고 입증해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줘보고, 안 되면 다시 테스트해보고 또 만들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고요. 그리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행동을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행동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인풋을 해야 되는데 인풋 없이 계속, 야, 오늘 소영님 강의 들었더니 일단 콘텐츠를 하루 5개씩 만들어 보래. 그래서 일기만 막 주구장창 쓰잖아요. 절대 돈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기술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보거나 뭔가 강의를 더 듣거나 컨설팅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저한테 돈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각자의 방법으로 맞는 걸 찾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거를 더 공부해서 붙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도 뭐냐면, 이 두 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 여기서 앞으로 못 나가고 중간에 나아가다가 멈칫하시는 분들은 멘탈이 자꾸 흔들려.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많이 글을 썼는데 왜 안 팔리는 건데? 그리고 혹은 돈을 벌다가도 멘탈이 나갈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다음 단계도 막 하고 싶지 않고 막 이럴 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계속 어우러져야 돼요. 행동도 하면서 제대로 된 방법을 자기가 습득하고, 그러면서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이걸 잡아주고. 저는 10년 이상 이걸 혼자서 해버릇하고 지금은 이제